출근길에 오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등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겁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다시 한번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이 후보자는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나아갈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서는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일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해운 후보자를 발탁했을까? 이 지점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듯이 청와대는 다른 생각을 가져 합리적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용한다는 인사의 원칙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불법 탄핵 중단하라! 중단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헌재 5인 용기 내라! 용기 내라! 과거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다른 생각을 가진 이 후보자가 합리적 정책 설정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좀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그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수 출신 권오울, 송미령 장관처럼 실력이 있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용한다는 인사 원칙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정부 초기에서부터 이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인적 풀 가운데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이나 탄핵 반대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본인 소명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되는 게. 청문회 등을 통해서 스스로 실력을 검증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당장 포용이 아닌 국정원칙 파기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엄동설안의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우리가 그러려고 이런 걸 보려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당장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이 후보자는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을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내란의 주동자는 아니라며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배신자, 변절자, 부역자, 이해운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독설들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성이 부족해서라는 말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선 국민의힘이 극우 노선을 걸으니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배신자, 변절자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보수 정당에서 삼선을 한 데다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은 상태에서 지명을 수락한 점을 꼬집은 겁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부역행위, 은전 30냥에 예술을 판 유다란 표현까지 등장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성이 부족하거나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정 실패 책임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 인사를 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 내에선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수 세력이 극우 노선을 걸으며 집권해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 결국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다만 개혁신당에서도 국회 인사청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 지명 철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맞죠.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정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빨간색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입고 왔잖아요. 네. 그랬다는 거고 잡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네. 주류의 가치와 원칙은 유지할 것이다라는 네. 입장을 대통령이 설명했다고 뭐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충분히 뭐 이해될 수 있는 얘기고 저는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예. 과거에 아마 강준욱 비서관 사례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회통합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낙마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강준욱 비서관이 갔던 자리 자체가 사회통합비서관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많았고 그분은 거의 이 내란과 관련된 농도로 치면은 거의 정광훈 전한길급의 메시지를 냈던 분이라서 그건 인사실패가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해훈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기행예산처라고 하는 상당히 그래도 전문성을 있는 쪽에 대통령께서 인재풀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쓰겠다라는 것이고 이 내란에 관한 인식 자체도 고쳐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신 것 같고 또 일부 지금 부족하지만 고쳐는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도 더 확장시키고 또 중도 보수가 지금 완전히 비어 있는데 완전히 공터예요, 공터. 누구도 거기를 지금 차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하나의 좀 도전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해훈 후보자가 장관이 됐는데 일을 잘 못한다. 그럼 자를 용기까지도 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신뢰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 인사가 전 하나의 대한민국의 좀 변곡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 그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함께 살아가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청래 대표를 지적을 하셔야 돼요. 정청래 대표는 입만 열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니까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상대방에게 대해서 무슨 대화 상대로 107석의 의석이 있는데 어쨌든 170보다는 훨씬 적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나 그런 사람들이 대표를 맡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당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정당에 대해서 내란 정당이니까 무조건 해산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빨간색, 파란색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에 모순이 하나가 있고. 근데 당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또 다른 다를 거 수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저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 국방장관이라든가 문화부 장관이라든가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 쓸 수 있어요. 가져다가 같이 다른 당이라도. 예, 다른 당이라도 이거는 왜냐하면 아니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국방에 있어서 여야가 뭐 어디 있어요. 외교안보에 있어서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쨌든 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금전이라는 예산이라는 형태로 해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장관이에요. 이해훈 씨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재인 이재명 정부에 주장하는 것들에 정반대되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앉힌 건 뭐예요? 그럼 그동안에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얘기를 그 이전에 평생을 주장해왔던 걸 다 바꾸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왜 장관에 앉혀요? 자기 학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해왔던 주장, 자기 이론과 주장을 다 뒤집어. 그래서 내가 다 틀렸다라고 해서 하면은 그런 사람을 왜 앉혀요? 그런 사람과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더 좋은 결과로 가겠다 이런 의지는 아닐까요? 아니 무슨 저 국무회의가 토론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많이 하죠, 그래도. 아니 하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예를 들면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 놓고서 그 토론한다고 해서 토론이 될 리도 없는 것이고. 그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결국은 그 약간 제가 이제 좀 슬퍼지는 거는 약간
약간 국민의힘에 대한 조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예, 이게.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탕평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전혀 경제 문외한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정청래 당대표에게를 끌어들이면서 뭐 설명하시는 건 조금 저는 안 맞았다고 보고요. 우선 첫 번째로. 두 번째, 이혜원 씨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지 안 통과할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청문회. 네, 청문회 못 통과할 수도 있다고 저는 솔직히 봐요. 맞아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분명히 저는 막 강행을 무리해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이 사람을 꼭 신뢰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나는 이런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하고도 같이 통합하고 같이 화합해서 이렇게 같이 나아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저는 던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예. 언제든지 저는 이 정책에 매우 열심히 잘 호응할 사람으로 저는 솔직히 이제 보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는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장관은 괜찮지만 기획예산처 장관은 좀 이런 사람 앉히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는 뭐 좌든 뭐 우든 전혀 상관없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경제야말로 좌우가 가장 대립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좌우가 없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가치 철학, 좌우의 가치 철학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에요. 저도 이거 한 말씀만 보태자면 레드팀으로 전 이혜원 장관을 썼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의 말씀대로 그럼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결을 같이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했다. 그럼 바로 코드 인사 얘기 또 하셨을 또 하지,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업보예요. 그동안에 뭐 인사만 하면은 맨날 돌려막기다 코드 인사도 하다 보니까 야 그럼 이번에 한번 국민의힘 사람 한번 갖다 쓰자 했더니 이번에는 뭐 배신자 뭐 일제 부역을 한대요. 아니 레드팀 좀 해가지고 기획예산 할 때 예산도 어떻게 대통령만 다 옳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 30%의 반대하는 국민들 의견도 좀 담겠다라는 의지면은 아니 좀 잘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일제 부역 얘기까지 나니까 너무 멀리 나갔고, 전 아까 정청래 대표 말씀은요. 전 정청래 대표 부족함이 되게 많다고 전 봅니다. 어떻게 상대당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인간 취급도 안 하니까 악수 안 한다? 그런 발언을 왜 합니까? 전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고 여당 대표로서 맞지 않는 행보를 그동안 보여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전 오히려 대통령께서 국민통합 행보를 더 하시면 하실수록 집권 여당의 태도도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태도도 저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사 아니냐. 근데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이런 행보 보이면서 아까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 중도 보수 확장을 지금 엄청나게 시키고 있고, 민주당이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색하게 점점 오른쪽으로 중립을 지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전 이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왔던 게 그거잖아요. 왜 니네 맨날 왼쪽으로 가니?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나오는데 왜 갈라 그러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면 나온다 그러고 가려면 간다 그러고. 고구려 그리고 일단 너무 화를 내지 마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박영선 그 양정철 그분들 뭐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 한다고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거기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전제를 빼고 지금처럼 얘기하셨어요? 지금처럼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더라 지금 바뀌었잖아요. 왜 화를 내요? 20%대 대통령이 하는 일과 좋게 바뀌는데 60%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하는 건 아예 방향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 원내 당협위원회가 내놓은 공식 논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죠? 은전 30냥의 예술을 판 유다 같은 애였다. 유다가 일제 부역보다 훨씬 세셨네. 일제 부역, 유다, 그다음에 김중배 다이아몬드. 말도 너무 멋있어. 유다 나왔으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다 나와요. 한마디만 드리면 예수가 누구야? 그럼 자기 3번 울겠네. 여기 보니까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 너도 그런 자리 주면 갈 거 아니야. 너 자리 못 받으니까 그러고 있지. 그런 얘기 있어요? 댓글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보세요.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배신자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총리직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 가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누가 정말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누가 당성이 있는 거냐. 그래서 당으로부터 극우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당성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보수의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니면 겉으로는 거기에 굽실굽실하는 척하면서 기회만 생기면 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당선과 보수.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잠깐 한마디 할게. 이게 중요한 게 배신자 당성 이거는 그 당 안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대통령 얘기한 거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김종혁 위원님 저는 보수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보수예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한 사람이거든요. 잘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김종혁 위원님께 제가 그냥 반문을 해본 거고 네. 제 정체성을 제가 규정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아니, 네. 국민의힘 있다가 저 같은 사람은 제 발로 거론하고 탈당해서 네.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가치를 국민의힘이 독점한다는 식의 착각은 좀 굉장히 네, 네, 네.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보수 역할을 해야 보수가 예. 되는 거지. 보수라는 타이틀만 가지고서 과거 정치를 회귀해서 하는 모습들은 알겠습니다. 저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봅니다. 보수라니까요. 제가 맨날 빨간 아니, 옷 그냥 다니잖아요. 보수인 3인 모셨으니까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제 공천 받는 건가요? 이쪽에다 물어봐야죠. 추경호 원내. 모르죠. 거기 뭐 저 누구야? 공천 저 받겠지. 조영 의원도 출마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진숙 방통 이진숙 위원장도 간다고 그러고. 이재수 위원장은 나타나 봐요 대구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머리가 터지네. 너무 먼 얘기라서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근데 누가 돼도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나 저는 그냥 출마를 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대목이어서 기소가 돼 있죠,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진숙, 추경호, 그다음에 주호영 세 분이 지금 경쟁 김재원 관. 이런 분들도 뜻이 최고- 있죠. 아니 김재원 의원은 대구시장은 아니에요. 경북도지사예요. 예. 네. 그리고 이진숙 씨는 한마디만 하면 자기도 이혜원처럼 되고 싶었나 봐. 자기도 이 정부에 좋은 말 했으면 나도 그런 자리 제안을 받았을 거다. 유인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